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제는 천둥도 쳤죠? 천둥에 비에. 그냥 좀 이제 싸늘하다는 느낌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메밀이죠? 메밀이 그냥 그대로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을의 기온이죠. 그래서 가을이 겨울의 기온이죠. 가을이 아니라 겨울의 기온이죠. 죄송합니다. 겨울의 기온인데요. 겨울 입동이 들어서면서 된서리가 오면 저렇게 모든 게 걷어들이는 거죠. 오늘은 오행 중에 금기입니다. 금기. 제가 제 영상에도 폐에 관한 얘기도 몇 개 영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행 중에 네 번째 금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올해도 접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긴 설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긴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은 설명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내야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듣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작은 단서 하나를 가지고 찾아내야만 내가 내 몸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음양, 그 다음에 사상, 그래서 지금 오행으로 넘어왔죠. 오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 영상에 음양, 사상, 오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바라보고 펼치고 이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제가 이번이 네 번째 금기를 얘기하니까 다음에 수기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오행에 대한 설명도 없죠. 오행에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체에 적용을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음양과 사상, 오행을 이해를 못하면요, 적용 스스로 못합니다. 적용 스스로 못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 음양, 사상, 오행을 모르면 그냥 지식으로밖에 안 들어와요. 지식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지식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세 가지 음양, 사상, 오행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의 음양, 사상, 오행에 대해서 꾸준히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양을 보신다면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냐 이걸 보는 거죠. 음양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낮은 햇빛이 떠 있는 이 낮은 양이고 햇빛이 없는 밤은 음이다. 이렇게 크게 너무 세세한 걸 찾으시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이렇게 큰 걸 먼저 아웃라인으로 깔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홍할 만한 것도 음량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계속 대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음량, 사상, 오행이 끝나고 나서 제가 건강 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몸에 직접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 혈자리를 찾아서 지압도 해서 어떤 경우는 간단한 간단한 지압만으로도 병을 고쳐요. 금기니까 제가 지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인천에 꿀배달을 다닙니다. 인천에 꿀배달을 다니는데요. 인천에 이제 저한테 꿀을 해마다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못 가죠. 재봉장이 이르니 갈 수가 없죠. 230통이란 벌통을 110통으로 줄인 이 장수 농약사가 때문에 꿀을 딸래야 딸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어린이집을 해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어린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한 아이가 이제 막 기어 나오는 거죠, 방에서. 바람 쐴니다. 한 아이가 방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꼬집은 것처럼 얼굴이 흉터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얼굴이 왜 저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아토피라고 그러죠? 아토피가 심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온 김에 한번 봐줄래요? 그래서 네,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제가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었습니다. 한 3살에서 5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제가 지압을 시작을 했어요. 지압을 시작을 하니까 그 원장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애기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애기가 다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씩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지압을 끝냈어요. 지압이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이 손가락 하나 갖고 하는 겁니다. 혈자리만 찾아서.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애들과 뭐라고 해야 되죠? 애들과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나이 든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 아이는 이제 막 크는 아이기 때문에 귀만 열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압을 해줬어요. 지압을 해줬는데 그 자리가 폐자리입니다. 그 다음날 그 부모한테 그 원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뭘 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아이한테. 그래서 원장님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에 났던 아토피가 왜 사라지냐 이거죠. 그 부모는 6개월이 넘었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병원 대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고죠. 아토피에 연고 바르잖아요. 연고를 계속 발라줬대요. 연고를 발라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번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얼굴하고 귀, 그 다음에 이 팔 접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손목 있는데, 그래서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제가 내려오고 다음날 전화가 온 거죠. 다음날 뭘 했는데 하루 만에 아이가 아토피가 사라지고 있다. 도대체 뭘 했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원장님한테. 그래서
그냥 간단한 지압 정도를 이 꿀 파는 사람이 와서 간단한 지압 정도만 해주고 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이제 알았다고 하고 끊고 다음날 와서 봤는데, 원장님이 보셨는데 흉터는 살짝 있는데요, 그 우둘투둘한 게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정말 신기하다고.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보험을 들어도 아이들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성인은요, 성인은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제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그 다음에 보험 적용을 해주는 거죠.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보험을 들자마자 다음 날도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활성화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병도 아이들 몸에 병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 얘기는 순식간에 낫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이들 보험은 보험 들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성인은요, 성인은 그렇게 안 해줘요. 몇 개월 지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암 전적이 있으면 뭐 2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갖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보험도 들어주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인과 아이, 여자와 노인 다 틀립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그 원장님께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사진을 확인을 했어요. 사진이 와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아이의 아토피는 폐에서 온 겁니다. 폐기죠, 폐기. 오늘 얘기할 게 폐입니다. 폐의 기운.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지난 얘기를 해드립니다. 폐기는요, 자연으로 치자면 이제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금기라 합니다. 금의 기운. 오행 중에 금의 기운은 서쪽입니다. 지는 해죠. 지는 해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에서는 가을이죠. 가을을 금기라 합니다. 사람은요, 폐를 금기라 하죠. 거즘 모든 금기의 기운은요, 거즘 마지막 전의 기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도요, 죽기 전에 호흡으로 먼저 옵니다. 호흡으로 먼저 그 사람이 위독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폐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일반 명리학에서는요, 돌이다 그래요. 단단하다. 그래서 돌에는 물이 나온다. 금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금기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금기는 단단한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금기가 무조건 단단하다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따지자면요, 폐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미끌미끌하고요, 그 다음에 말캉말캉해요.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또 신축성이 좋습니다. 폐는. 근데 그게 단단한가요? 단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금기는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폐 기운 아니죠. 금기를 말할 때는 돌 또는 우리가 말하는 금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의 기운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금의 기운은요,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 보시면 나무의 이파리가 말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이 머리입니다. 머리. 뇌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식물은요, 뿌리가 가장 중요해요.
나무가 사라져도 뿌리는 살아있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즉 사람의 머리가 정상적이라면 사지에 굳은 곳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생이라고 했죠. 재생. 없어진 팔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몸 자체로 없어진 팔을 다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다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가을의 기운이 이 지구상으로 말하면 가을의 기운이 그런 역할을 해요. 끌어 모으는 역할. 그래서 나무 이파리에 수분을 뿌리가 끌어내립니다. 쫙 끌어들이는 거죠. 왜 끌어들이죠? 겨울 되면요 나무가 얼어요. 야가 수분을 못 끌어내리면 나무가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얼어서 안에서. 수분이 없어야만 이 나무가 안 터지는 거죠. 근데 수분이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그 물이 어는 거죠. 한겨울에 얼어서 탕탕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모으는 거죠. 가지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끌어내립니다. 누가? 뿌리가 끌어내려서 밖으로 다 배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에 터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가끔 높은 산 같은 데 가면 너무 추위가 강해서 그 약간의 수분도 얼어서 터지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수분을 끌어내려서 뿌리가 다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래야 겨울에 얼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끌려 들어오는 건 물이지만 그 물을 끌고 오는 거는 금기가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폐죠. 폐가 숨을 쉽니다. 제가 끌어들이죠. 자연의 산소를 제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뭐 많은 물질이 있죠.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원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항상 끌어들이는 거죠. 폐의 기운은요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게 아니에요. 그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단단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가 하는 일은 끌어모으는, 금기가 하는 일은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산소를 내 몸으로 끌어들이죠. 끌어들이면 끝나요? 아닙니다. 이 공기가 어디로 가요? 밖에 있는 산소를 끌어들여서 내 몸을 살려주는 거죠. 이 폐가 끌어들인 이 산소를 심장이 혈액과 섞어서, 이게 심장의 혈액이 폐에 왈이라고 하나요? 폐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온 산소하고 흡착을 하죠. 폐에서 들이마신 공기에 그 산소와 심장의 혈액이 흡착을 합니다. 흡착을 해서 우리 몸 전신으로 쫙 퍼지죠. 그래서 몸을 활성화시켜줘요.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게 잠수를 하면요, 잠수를 하는 가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마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마병이 걸렸을 때 챔버라는 기계에 들어가요. 그럼 그 챔버에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 오리지널 산소만 흡입을 해요. 산소 압축을 해서 혈관에 있는 공기층을 더 작게 만들어서 빠져나오게끔 만들고, 그 산소죠, 산소. 100% 산소. 100%는 아니지만 그 산소를 내가 흡입을 해서 내 몸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거죠.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에 들어가면요,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다고 들어가실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자, 제가 들어가 봤고요. 그 산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소가, 고농도의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온 전신으로 쫙 퍼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 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의 이 기운, 금의 기운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입추죠. 입추의 기운이 싹 금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한 15일 정도 있으면 이제 가을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놈의 장수 농약 사과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농약을 칠 때요, 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근데 장수 농약 사과는 언제까지 쳐요? 출하 직전까지 쳤잖아요. 올해는 PLS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밥상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꽤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사과를 따면 오늘까지 쳐대는 게 장수 농약 사과입니다. 그럼 가을의 기운은 뭐라고 했어요? 끌어모으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럼 이 농약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끌어들이죠. 왜?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게. 열매는 그러니까 농약 사과 갖고 하게요. 자, 장수 농약 사과는요,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죠? 안에 씨앗이 들었어. 그걸 감싸고 있는 걸 과육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보호를 하고 나중에 이 사과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새싹이 영양분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과육이 그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육에 그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이 씨앗이 중요하겠지만 인간은 이 사과를 먹기 때문에 이 씨앗이 중요해요. 우리 씨앗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과육을 먹잖아요. 이 과육에 농약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몇 년 됐어요. 계란 파동 한번 있었죠? 왜 있었어요? 살충제 성분 때문에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 매체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들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이 살충제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닭을 키운 게 10년 가까이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 농장에서 갖고 나온 계란에서 살충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은 살충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란에 살충제가 들어있네요. 그 농장주는 살충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DDT라고 그러죠? 농약. 아마 맞을 거예요, DDT. 근데 그분은, 그 농장주는 한 번도 살충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농장이 원래 과수원이었답니다. 원래가. 과수원이었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닭을 키운 거죠. 근데 본인은 살충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계란을 판매하는 그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는 살충제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었냐 이거죠. 그분은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근데 그 양계장이 그 사람이 하기 전에 이미 과수원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년 가까이가 됐고, 이 살충제가 터진 게 10년쯤에 터진 거죠? 방송 매체가 떴으니까. 10년이 지나서 그 살충제가 떴습니다. 근데 본인은 살충제를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하는가요? 그걸 덧하다 보니까 이 10년 전에 그게 과수원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과수원 자리에 살충제를 옛날에는 했는데, 야,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충제가 나오냐라고 해서 토양 검사를 하니까 토양에 DDT 살충제가 들어있다랍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이 토양에 살충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풀이요,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올라오면서 이 살충제 성분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닭은요, 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이 우리가 말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닭이. 그리고 땅에서 풀이 올라오면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는 억울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살충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10년 전에 내가 농장을 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양계장을 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없어야 돼요. 왜? 본인은 살충제를 안 했기 때문에. 살충제를 안 했는데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 나왔어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게 10년 전에 과수원이었다는 거죠. 과수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살충제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는 살충제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땅을 조사를 했더니 그게 DDT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농약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양계장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장수사과가요, 장수사과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제 이 머리통으로 계산할 때 20년이 넘었어요. 야, 10년이 지났는데도 살충제 성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토양에서. 근데 이 장수사과는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장수사과 밭에는 농약 성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장수사과 밭에 있는 그 농약은 누가 먹어요? 사과가 기운을 빨아 올립니다. 그게 언제요? 가을입니다. 금기. 왜? 그 안에 조그만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육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쫙 빨아 올리는 거죠. 땅바닥에 영양분이나 이런 걸 다 빨아 올립니다. 그때 농약이 따라 올라오죠. 안 따라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계란에 DDT가 어떻게 섞이죠? 계란에 살충제가 어떻게 섞이죠? 닭 잘 보세요. 닭은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사람은 살충제를 한 적이 없고요. 풀을 뜯어 먹는 거죠. 그 풀에 살충제가 섞여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풀이 어디서 나요? 땅 속에서 나죠. 땅 속에 있는 그 농약 성분이 올라온 거예요. 풀로. 풀이 자라면서. 왜? 끌어당기니까. 수분, 물, 영양소 이걸 다 땅 속에서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살충제 성분이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 풀을 닭이 쪼아 먹어서 결국은 닭도 오염이 된 거고요. 그 닭이 낳은 계란에도 살충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장수 농약 사과밭에요. 제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장수 농약 사과인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 내가 핵폭탄 터뜨려 줄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장수 농약 사과 농약 살포하는 걸 아직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제 입으로 뱉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농약을 때리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농약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약 사과밭에 뿌린 살충제 모든 농약들 그대로 잠재해 있습니다. 그 땅바닥에. 일부는 없어지기도 하겠죠. 일부입니다. 일부. 나머지는요, 그 땅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죠? 지하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수군이 지하수가 오염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 지하수 누가 먹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 풀, 사람, 곤충, 동물 다 먹습니다. 그 지하수. 왜? 지하수는 끝까지 지하수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올라옵니다. 땅 위로. 모든 식물, 동물, 사람, 곤충 다 먹습니다. 그 지하수. 근데 장수군은 오염이 됐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건요, 땅 자체가 오염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웃기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10년이면 안 끝나요. 일본에 보면 핵발전소라고 그러죠? 난리 났죠? 걔네들 어떻게 하죠? 흙 다 긁어 모으죠? 왜요?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자연수가 없어질 건데 뭐 하려고 긁어 모아요?
근데 간에도 흙, 오염된 흙 다 긁어보잖아요. 안 없어진다는 거죠. 농약도 똑같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를 해요. 근데 장수 농약 사과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과를 재배하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약 사과밭에 가면 파이프를 세워놨어요. 그 파이프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이거 파이프를 안 세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바람이 씩 불면 그냥 팩 넘어가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이 땅 속에 뿌리가 저 밑에까지 이렇게 딱 박아야 되는데 못 박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뿌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하고 지면하고 뿌리가 가까워요.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땅인데 이 나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 땅 바로 밑에. 그래서 사람이 밀면 나무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과나무가. 근데 거기다 그 농약을 그렇게 뿌려대면 제일 먼저 뭐가 땡길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그 농약 다 땡겨 올리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먹는 과육, 사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나온다? 1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됩니다. 15년이 지나면요, 그 농약에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근데 15년이 지나면 그게 몸에서 발병을 시작을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과는 약 안 하냐고요? 합니다. 해요. 근데 왜 김대인 너는 장수 사과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요? 거창에서 농약 하는 게 14번 정도로 합니다. 평균. 그럼 14번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4번 거창 정도에서 14번 정도 한다면요, 거창에는 농약이 평균 14번이라면 최고 18번, 최저 13번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장수는요, 거창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춥다는 얘기죠. 추운 지역에서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장수 지역은 농약이 몇 번 정도 하면 맞을까요? 제가 지난해 봉장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지난해에서 사과를 키우는 사람하고 또 희한하게 딱 맞닥뜨렸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서 사과 키우는 사람이에요. 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딱 대놓고 바로 물어봤잖아요. 사장님은 농약 몇 번 하세요? 저 8번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제가 시간차를 안 둡니다. 왜? 시간차를 두면 사람은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머리를 쓰면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엄한 소리를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안 두고 바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그 농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8번 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거창에서 사과의 농약을 14번을 평균적으로 한다면요, 여기 장수나 진화는 8번, 10번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10번을 기준으로 해서 12, 3번 또는 한 7, 8번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장수가 몇 번 해요? 최저가 14번입니다. 최저가 14번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안 믿었어요. 농약하는 거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빗방울 떨어지려고 하죠? 비 오겠네. 그럼 바로 그냥 약 쫙 뿌리고 갑니다. 비 딱 그치죠? 그치면 또 약 쫙 해버립니다. 비 올 것 같죠? 그럼 약도 쫙 해버립니다. 저 생전 처음 보는 약이 겁나요. 원래 제가 농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요, 세빈 최악의 살충제입니다. 모두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최악의 살충제 세빈. 그 다음에 성장 촉진제. 왜요? 장수는 사과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작아야 돼요.
추운 데는 작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근데 장수사가 어때요? 크잖아요. 퍼석퍼석하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와요? 성장촉진제 때리 넣으니까 성장촉진제 집어넣으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최악의 살충제 세미나죠. 이것도 꽃필 때 합니다. 골 때리는 거죠 이거. 꽃필 때는 살충제 하면 안 돼요.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살충제 했습니까? 그럼 난 살충제 안 했는데 하고 오리발 바로 내밀어 버립니다. 제가 오직하면 제가 약검사 벌 떼죽음 당했을 때 약검사를 보냈겠어요.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카바릴 세빈입니다. 세빈 카바릴 나왔잖아요. 세빈하죠. 성장촉진제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없는 농약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세빈, 성장촉진제, 그 다음에 탄저병약. 탄저병약은 몇 번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몇 번을 하는지. 올해는요 일주량이 없었죠. 장수군에 사과 색깔 입히는 약, 빨갛게 물들이는 약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올해. 아침에 새벽만 되면 뿌려댔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금기가 하는 일입니다. 싹 끌어모으는 거예요. 금기는 뭔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 사과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굉장히 얕아요. 그럼 농약 뿌리면 땅바닥에 앉으면 이 뿌리가 다 흡수하죠. 바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란에서 DDT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거죠. 왜? 그 땅에서 올라온 풀을 닭들이 먹었기 때문에. 10년 지났는데 DDT 성분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장수군은요 20년이 넘었어요. 밭 자체가 전부 농약 덩어리입니다. 그 땅 오염 안 됐을 것 같아요? 다 오염됐어요. 그 오염된 땅에서 사과나무가 깊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얇습니다. 사람이 밀면 넘어가요 그냥. 제가 가서 딱 한 손으로 힘 한번 팍 주면 휘청해요. 두 번 딱 주면 그냥 팩 깨꼬라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농약을 싹 다 걷어들인 거죠. 누가? 사과가. 알고 드세요. 알고. 금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 사과밭에 있는 물, 농약 이런 것들 영양분들 한꺼번에 쫙 끌어 올려서 뭘 하죠?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육을 만듭니다. 과육을 해서 이 씨앗을 보호하는 거죠. 종자를 퍼뜨려야 되니까. 이 과육이라는 건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살입니다. 살. 이 살을 금기가 작용해서 쫙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과의 금기죠. 사과나무의 금기가 쫙 당겨오는 거예요. 영양분, 농약, 물 이런 걸 다 끌어올려서 이 과육을 만듭니다. 그 과육을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폐가 금에 해당됩니다. 우리 폐가 금에 해당되는데 우리 폐가 어떤 역할을 해요? 공기를 쫙 빨아들이죠. 그래서 폐의 기운은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걸.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단단해집니다. 폐가 공기를 쫙 흡수하면 그 공기하고 혈액하고 섞여서 우리 몸 전신에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힘을 딱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어떤 힘을 쓸 때, 뭔가를 움켜쥘 때, 비틀 때, 다 그 금기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 금기가 끌어당겨서 만들어준 힘, 그게 금기입니다. 과일에서는요, 과육이죠. 과육. 우리가 먹는 과육, 이게 금기가 끌어모아서 형성한 게 바로 과육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장수농약 사과가 그 대표적이죠. 금이란 건 그렇습니다. 금이란 건 어떠한 기운이 끌어모으는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폐를 금에 해당을 시킨 겁니다. 단단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끌어모으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폐도 바깥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는 거. 왜? 공기를 흡입을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시키는 거죠. 그 기운이 금기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수가 남았죠. 오늘은 오행 중 금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영상에 음양, 사상, 오행 되풀이해서 보십시오. 좀 시간이 길긴 합니다. 30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40분이 넘었네요. 평균 30분이 되는데요.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요, 뭔가가 이게 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꾸준히 듣다 보면요, 내일이 아니죠. 이제 이번이 금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수기를 설명을 합니다. 수기를 설명하고 나면 끝납니다. 오행은 나머지는 갖다 붙여봐야 덧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형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상만 가지고 스스로 유추를 하시는 거죠. 유추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기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와요. 이게 목기구나. 이게 화기구나. 이걸 톡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금기라고 하는구나. 이걸 수기라고 하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 딱 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수기가 끝나면 여러분하고 실전이죠. 실전이라고 해야 되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화를 할 겁니다. 질문을 받고 그걸 해석해주고 어떻게 하시라, 어떤 게 좋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어디를 지압을 해주십시오, 어디 지압해 주시고 반응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써먹자는 거죠. 알면 뭐예요? 알면 필요 없잖아요. 알아봐야 별거 있는가요? 알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딱 캐치를 해서 이거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제 내 몸에 적용을 해야죠. 내 몸에 적용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그 장수 농약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으로 쫙 베이스 깔고 가고, 그리고 이제 벌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그 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지금 벌들도 뭉쳐요. 벌들도 뭔가를 끌어모읍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요, 벌들도 꿀을 갖고 와서 새끼를 계속 키워요. 밥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새끼를 키우는 거죠. 이 새끼가 계속 늘어납니다. 애벌레, 알, 봉충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나 가을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최대 산란이라고 하죠. 최대 산란을 딱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인자 산란을 줄여가고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 하나하나씩 식량을 저장하고, 또 약간 기온 떨어지면 또 하나 저장하고, 또 기온이 떨어지면 또 하나 저장하고. 이게 금기예요. 이게 끌어모으는 기운. 식량을 한 판밖에 없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두 판이 되는 거죠. 온도가 또 떨어지면 세 판이 되고. 이게 금기입니다. 그래서 오그라든다 그러죠. 벌 자체는 퍼져 있던 벌이 싹 오그라들고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봉구를 딱 형성하죠. 봉구라는 건 벌이 공처럼 뭉쳤다라는 걸 봉구라고 해요. 이게 싹 뭉칩니다. 공처럼 동그랗게. 이게 오리지널 금기가 딱 끝난 상태예요. 완전히 뭉친 상태. 여기가 금기입니다. 그 상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월동 포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월동 포장을 하면 약한 벌은 좋지만요, 강한 벌은 그렇게 월동 포장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벌 키우시는 분들한테 월동 포장 아직 좀 기다리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금기입니다. 금기. 덧살이 많죠. 오늘은 덧살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편한 건 덧살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마지막 수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